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적 지식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자, 과학적 지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 가능성. 재생 가능하냐? 반복적이냐? 반복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경험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직관적으로 뭔가 와닿죠? 여러분들. 첫 번째, 재생 가능성.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어디서나 다 적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탠더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 부산에만 되는데 뭐 서울에서는 적용 안 되고 광주에서 적용 안 된다. 이래 되면 안 되고, 대한민국 부산에서 적용됐다고 한다면 그러는 이론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해야 되고, 또 확장시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또 적용 가능해야 되겠죠.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폐쇄국가 같은 뭐 경우에, 예를 북한에 가까운 뭐 우리 민족이지만 적용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 아무튼 간에 뭐 그렇지만 북한에도 적용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표준한 방법에 의해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에버리지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과뿐 아니라 방법 및 절차가 재생 가능해야 된다. 그지? 다른 데서도 그 방법을 갖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객관성. 객관성은 그겁니다. 정상적인 감각 기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인지일치로 볼 수 있다. 그지? 첫째는 정상적인 뭐 감각 기관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인식, 일치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야 되지. 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돼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주관적이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험성.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간의 감각기관이지 뭐 죽은 사람들의 감각기관이 아니죠. 또는 뭡니까, 벌레들을 통해서 뭐 인지되는 그런 게 되면 안 되지. 그지? 지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접근 방법.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학적 조사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역적 방법하고 기납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어떤 것인가? 자, 봅시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으로 나뉘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현재 집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갖다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수업 중에 강아지 소리 같은 게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으로 나뉘고, 연역적 방법. 일반적인 이론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설을 만든 뒤에,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 뭐면 어떨 것이다. 어떤 현상을 보니까 그럴 것이다. 가설을 만든 뒤에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지. 그치? 일반적 사실에서 특수한 경험적 사실을 끄집어내서 검증하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절차를 놔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세우고 뭐를 거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질 거다. 그지? 실제로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더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세우는 거지. 일단은 우리가 수요 법칙이랑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많이 한다면, 시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고등어 사는데 가격을 내가 좀 높게 팔아볼까? 해보니까 가격을 갖다가 올리니까 사람들이 안 사먹어. 고등어 보니까 안 사먹네. 가격 올리면 안 사는구나. 가격 내리면 당연히 사먹겠네. 고등어에만 그럴 것인가? 아니죠. 뭐 소고기도 그럴 것인가? 해볼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죠. 모든 물건들은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잘 안 사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조작한다. 새로운 현상이 나와서 이 조작하는 개념을 갖다가 조작할 수 있죠.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하는 어도를 뭐라고 할까? 수요라고 할까? 디맨드라고 할까? 그걸 디맨드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단어가 없다면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정의를 내려주죠.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의 조작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행동을 잘 관찰하니까 새로운 행동 패턴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사회적 현상, 사회적 용어로 우리가 규명해서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개념적 조작하라 그러고,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과연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찰해서 다른 사람들도 100명 중에 90명이 그렇다. 그러면은 검증된 거잖아. 그지? 검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연역적 방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도 그지? 특히 물리학 같은 데 저거 수학이나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지? 맞지?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사실은 뭐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을 거야. 저거 보니까 소크라테스 사람인데,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이잖아. 그지? 이런 식이 되는 게 연역적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납적 방법은 뭐 특정 현상, 특수한 사실로부터 어떻습니까? 경험적 관찰과 체계적 반복에 의해서,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반복에 의해서 그런 어떤 팩트가 확인되고, 그지? 일반적 원리를 갖다가 정립하는 방법. 그지?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 원리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 특수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정립하는 게 뭐라고? 우리는 기납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관찰합니다. 보니까는, 부경대 학생들이 매점 가서 뭘 갖다가 자주 사먹어. 봤어. 일단 봤는데, 일단 부경대 대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매점에 식당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장 인기 있는 뭡니까? 최애, 메뉴가 뭔가 조사하자. 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보니까는 학생들이 뭘 많이 먹어, 그지? 뭐 짜고 단 걸, 뭐 짜단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런 생각. 이 부경대 학생들 그런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경대학교 지금 현재 전산통역 학생들만 보니까, 다른 경제학부 학생들도 그럴 거다. 이론을 세워줘. 그럼 이거 이론 나왔단 말이야. 부경대 학생들은 보니까 짜단을 좋아할 거다. 실제로 그런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지? 그런 식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건 질적 연구 또는 탐색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질적 연구. 좀 약간 정성적 연구죠. 그지? 어떤 계량적인 어떤 뭐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사실이 그런지 판단하는 걸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탐색적 연구,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뭐 방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탐색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고, 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었어. 다른 사람도 죽어. 사람은 죽는구나. 결론 내리잖아. 그지? 일반적인 개별적인 특수한 어떤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뭡니까? 원리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 원시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런 거 발견했겠죠. 그지? 그러면서 그 중에 머리가 좀 영특한 사람들, 직관적인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 사람들이 고도로 좀 그런 뭐라고 해, 패턴에 대해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수장이 됩니다. 그지? 자, 그런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 연역적 방법하고 기납적 방법은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혼재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죠. 지금 현재에서는 왜냐면 원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연역적 방법이다 따로 기납적 방법이다 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죠. 정말 새로운 어떤 이론을 갖다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적인 어떤 뭐 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면 안 되지만 뭐 계시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지? 그런 사람들은 뭐 1%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됐고. 자, 벌써 20분 넘었습니다. 지루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장입니다. 1주차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에서 지식 습득의 방법과 과학적 조사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다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러한 어떤 것들이 뭐 이론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러면 이게 과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좀 많이 이렇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몸에 익으면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보고서를 적을 때도 그러한 어떤 뭡니까 습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주차 강의의 1주차 강의가 아니라 2주차 강의 내용 이렇게 적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차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3주차 강의인데, 약간 이렇게 연결이 끼어서 넘어오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요령껏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주차 1차시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론의 기능. 이론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론의 평가 기능이 있고,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개념은 어떤 것이고, 연구 모형은 어떤 것이고, 가설이 어떤 것이고, 자, 이론과 개념과 연구 모형과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이론의 기능. 자, 이론의 기능. 자, 이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질적인 기능하고,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의 기능입니다. 본질적 기능은 어떤 거냐? 이런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죠. 우리가 말하는 뭐 공급의 법칙, 뭐 수요의 법칙, 그지? 여러 가지의 법칙들 우리가 이론들을 배우잖아. 경제학 원론에서 또는 강론에서 미시거시 강론에서 그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배우고 나서 어떤 사회 현상을 보면은 시각이 달라지잖아, 그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고 좀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실제로 뭐 어떤 면접을 볼 때, 기업체 면접을 볼 때 다른 어떤 일반적인 인문과학을 한 친구들보다 유리합니다. 그죠? 그런 경제적 용어를 잘 활용해서 이론들을 잘 적용해서 대답을 하면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지? 그런 어떤 측면, 이런 본질적 기능을 있고 이해와 설명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기능은 뭐냐?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뭐 예를 듭니다만은 수요함수 같은 게 오래되잖아. 가격, 그지? 세트리스 페리버스인 상대 가격, 테이스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뭐 등등등 기타 변수들 세트리스 페리버스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수요에 예를 들어서 뭐 빵의 수요, 뭐 휴대폰의 수요 하게 되면 이것에 이 빵과 수요에 뭐 휴대폰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변수는 가격이지만 상대 가격과 사람들의 어떤 기호라든지, 그지? 이 성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득 수준, 환경, 그지? 그거에서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 그와 관련된 우리가 개념들을 찾게 되죠. 개념들을 파악하고 이 연구 문제의 범위와 내용을 규명하죠. 자, 어느 범위까지 내가 할 것인가? 가격만 따져볼 것인가? 또는 뭐 대체적인 가격을 볼 것인가? 이 사람들의 어떤 실제로 어떤 성향이 어떤지 한번 볼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현재 2022년 시점에서만 볼 것인가? 시간적인 한계. 아니면은 부산 지역에서만, 부산에 있는 남구에 사는 사람들만 뭐 따질 것인가? 공간적인 어떤 범위, 내용을 규정하고 이 연구의 준거틀 및 가설 설정의 근거를 제공하죠. 준거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의 근거. 과연 가설 설정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의 가격 수요, 핸드폰의 수요, 뭐 이런 빵의 수요, 콜라의 수요, 그죠? 뭐 맥주의 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 기능과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의 기능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벌써 25분이 넘었습니다. 뭐, 그냥, 25분 넘으면 좀 그거 하니까, 3주차 1주차 강의는, 3주차 1차시 강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